똥소리가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들어요? 네, 상크리 교시 김경호 한의사님 그리고 요즘 병양미를 뽐내고 있는 이두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골골거려가지고 내가. 네. 저희 중에 제일 자주 아프고 네. 제일 자주 다쳐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두성 기자가 덩치가 어디서 안 밀리거든요. 네. 오늘은 어. 왜소해 보이네요, 제가. 아니 그리고 지압을 제대로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한의사님. 네. 여러분. 아니 우리 본방송 아까 보시면서도 이것도 수족냉증의 증상인지 궁금해하시는 댓글 우리 많았어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해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여러분 2교시 때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눌 테니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지금 아래쪽에 뜨고 있는 이 아이디 혹은 그냥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이두성 기자 한의사님 TV에서 본 적 있으세요? 예, 봤는데. 아니, 저 80만의 그 프로그램. 아, 네네. 봐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봤는데, 그쵸. 말해도 되겠죠? 네네. 상관 오버더스 재밌게 봤는데. 네네. 아니, 근데, 실물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셔가지고. 근데 지금 네. 그 약간 증량하시는 시즌이신 거죠? 네네. 작년 아. 말에 제가 오버더터 촬영 이후에 네네. 사실 코치로 가면서 제가 한 20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이제 몸짱대에 출전했다가 네. 제가 올 초까지는 좀 1월 달까지는 잘 유지하다가 네. 올해 다시 한번 또 팔씨름을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증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뒤에 저 대회 그림- 나가신 저. 요거요. 네네. 그럼 지금 몇 킬로 정도 차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지금 20에서 한 30kg를 오고 가는데 저때 제일 앞에 게 지금 43살 때, 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40대 후반대 이렇게. 지금 해마다 지금 한 7년째 저게 몇 년이에요? 몸짱 대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후반, 예, 지금은 제가 53세. 와. 50대시라고요? 네, 53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로 막 방송에서 막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진짜 찐이야. 왜냐면 연세를 모르고 들어왔고 나이를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게 바로 한의학의 힘인가 봐요. 아니 언니 어떻게 피부도 진짜 이렇게 동안이시다. 좋으시고. 아니 왜냐면 깜짝 운동하시면 놀랐네. 원래 약간 또 약간 주름이 더 생기긴 맞아요. 하는데 한의사님 그거 안 그러네요. 네, 그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의학 저는- 동료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의학 신봉론자거든요. 네. 좋아하죠, 근데 또. 진짜 이게 약간 너무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너무너무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귀여우신 분들도 있네요. 아니 근데 또 별명이 닥터 헐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운동을 이렇게 막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제가 40대 초반에 사실은 30대 후반부터가 굉장히 좀 생활이 좀 불규칙했었는데 협회 이제 이사 역할도 하면서 좀 과식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야식도 많이 하면서 좀 그때 한 110kg 정도를 유지하면서 뒤에 네네. 또 비교하는 사진. 예, 예, 저 앞에 아, 모습이 40대 초반까지 42살까지의 모습입니다. 와, 진짜요? 30대부터. 네네, 저렇게 배가 제가 많이 나갈 때 46인치까지 나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늦장가를 간 후여서 네. 40대 초반 이렇게 살면 제가 이제 뭐 숨도 안 쉬어주고 수면제 무호흡증도 심하다 보니까 진짜요? 와이프가 죽었나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40대 초반 42, 살 때 그때 30kg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두성 저도 아직 늦지 않았네요. 네, 할 수 있어요. 멋있네요. 너무 멋있다. 조금 이제 약간 빠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저게 1년에 한 번씩은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진짜요? 쪽이 팔씨름 할 때의 몸이라면 오른쪽 몸짱 대회를 대회 나갈 나갈 때 때. 몸이다. 저 사이가 한 2달 정도 사이에 오, 2달만에 저렇게 된다고요? 네, 저 보통 2019년 4월에 머슬마니아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피지컬 클래식 부문 1위를 하셨다. 피지컬로 또 하셨구나. 네, 제가 이제 바디빌딩 쪽보다는 이제 피트니스 쪽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는데요. 46부터 작년까지 7번을 계속해서 해마다 와. 지금 출전하고 있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팔씨름을 너무 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증량과 감량을 해마다 그렇게 30kg씩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보통 피트니스 대회는 이제 시니어 대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종목이. 이게 마스터부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뭐 20, 30대 몸이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은 눈만 보면은 아니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데 범카이브님 핵! 저 정도면 미스터 코리아감이다. 그리고 기환킴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트레이너 특집인 줄 알 것 같아요. 한의사인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세호님 원장님 저도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키자키님 오버더톱에서 진짜 응원했는데 반갑습니다. 옷에 리본 너무 카와이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오버더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영상 준비돼 있는데요. 그 사실 방송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뭐 어떻게 좀 한의사
그렇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지금 있지만 또 나오네. 어떻게 보면 또 뭐 한의사가 왜 저렇게까지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팔씨름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 것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훈련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의 가장 큰 부캐가 된 거죠. 그런데 저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증량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훈련도 많이 못했는데 요때 아니면 제가 50대잖아요. 그때 52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꼭 좀 축전해야겠다.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해서 나가게 됐던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통합 랭킹 5위고 제가 체급에서는 1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 팔씨름기가 오버더톱을 안 보셨군요. 저 못 봤어요. 아니 육아대디라서 그 팔씨름이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 팔씨름 대회가 엄청 체계적이고 그럼 탑 반칙도 랭커 있고요. 네 그런 그리고 세계대회도 모든 많고. 규칙과 이런 게 막 다 있더라고요. 너무 네네. 신기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에는 한번 MC들과 팔씨름 한번 해보자라고 적혀 있는데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돼. 합니까? 저희 금가요 금. 저희 두 손으로 해도 안 될 것 피디님, 이거 꼭 해야 같아요. 됩니까? 아니 두 손으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어떻게- 잡아만 이동선 씨 한번 잡아봐요 한 번만. 한번 잡아만. 네, 이렇게 이걸 여기서 손이 이렇게 생겨서 아니 실제로 하면 다치고 우리가 영광입니다. 한번 잡아봐요. 한번 잡아만 주십시오. 네. 달라요? 달라요? 달라? 힘도 안 주셨어요 방금. 그리고 이거 가운 맞추신 거죠? 예 맞춘 기성복이 겁니다. 안 맞을 거. 저도 한번 잡아. 잡아만 주시죠. 네. 힘 좀만 주십시오. 아 근데 힘 되게 좀만 아니 주십시오. 솔직히 되게 영광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랭킹 높으신 그럼요. 분과 방금 저 오늘 손 안 씻으려고요. 저도. 네. 여성한테는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하은 1위. 김하은 1위. 우리 중에 제일 매너까지 잘하는. 겸비하신. 아, 와. 오늘 저녁에 손 안 씻고 네. 내일 왼손만 씻고 자겠습니다. 아 지금 랭킹 기록 보유자님과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아니, 이거 예정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언제 운동하세요? 왜냐면 환자들 다 돌보시고. 그게 궁금해요. 네네. 사실 진료 시간 때는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전 아침마다 하게 출근 되는데 전에. 제가 50대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은 운동을 조금 더 강하게 했다면 지금 50대 된 후부터는 좀 더 줄여서 가볍게 하고 있고요. 아침에 푸시업, 뭐 복근 운동, 하체 운동 이렇게 강조하고 또 팔씨름 운동, 그다음에 태극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극. 예, 짧게 하고 있습니다. 한 아, 2, 30분을 좀 축약해서 맨몸 운동을 거의 하시네요. 푸시업이요? 몇 질문이 너무 많아.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궁금해서. 푸시업은 지금은 이제 풀 동작으로 가동 범위를 하지는 않고요. 가볍게 이제 까딱까딱 하는 느낌에서 하는 것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200개요? 진짜 야, 치열하게 가볍게 아침을 200 개요? 보내시는군요. 20개도 힘들던데. 반성하게 됩니다. 오. 근데 운동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휴식이랑 네. 영양 섭취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네. 한의사시니까 박사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 환자분들 보면 운동했으니까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근육이 많이 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첫째는 운동 분명히 중요하죠. 네. 근력 운동이냐, 자기 목표에 따른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를 네. 이제 비율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운동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사실 그만큼 휴식이라는 것을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휴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오. 상처난 근육을 회복하고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영양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 수 있죠. 노가다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운동과 휴식을 같이 병행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한번 비유를 해보면 자동차 막 운행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튼튼해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닦고 조이고. 네, 닦고 조이고 정비를 해야 돼요. 이게 휴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휴식한다고 나 다 했으니까 누워 있고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달린 이후에 차고에 놔두면 녹슬지요. 네. 이게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라고 하면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고 좋은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걸 휴식으로 하고 질 좋은 잠을 자주는 것도 가장 좋은 휴식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양은 당연히 아시겠죠. 좋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처럼 네. 휘발유 안 넣고 계속 달리면 과열돼서 맞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만큼 영양도 같이 이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져야 그때서야 정확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독일인들이 쉼에 대한 개념이 딱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딱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비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 잠을 자는 게 쉼이 아니라 그런 걸 하는 모든 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잠을 적게 자도 그 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교수님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화내고 독일 너무 좋아하는 거. 정확한 이론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휴식을 통해서 사실 이게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만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까 차고에 놔둬서 네. 녹쓰는 거와 같아서 한의학에서는 구와상기라는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기가 상한다. 예, 그래서 너무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기가 순환이 안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부지런하시잖아요. 사실은 너무 열정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쉼이라는 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잠만 자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머지 여가 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진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와 상기요. 아까 말씀하신 오래, 예, 오래. 오랫동안 오래 구. 누워 있게 되면 상한다 기를. 구화상기. 예, 과일즉 기체락에서 너무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기가 체한다. 즉 교통이 마비되는 것처럼. 이도성 기자 너무 표정이 반성하게 되네. 아니 저는 운동 막 하고 저는 운동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운동 뭐 농구든 야구. 뭐 야구든 골프든 뭐 헬스든 한번 하고 오면은 한 2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거든요. 기와 진이 다 빠지는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조금 더 괜찮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는 운동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 운동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남겨두시는 거.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숨을 너무 많이 다 뱉고 나면 이렇게 쉬잖아요. 좀 남겨둬야만 다음 호흡이 편해지듯이 운동도 다음에 할 걸 좀 남겨둬야 되는데 거의 기진맥진할 때까지 가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판 더 할 수 있는데 쉬어요? 아니, 테니스 딱- 하잖아요. 네, 테니스 하는데 네. 딱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 때까지 안 해요. 예, 이제 목표에 따라서 내가 이제 국가대표를 한다거나 저 팔씨름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를 합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그건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도전에 가깝고요. 네.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어느 정도 여력을 남겨두시는 방법을 꼭 쓰시는 게 산을 올라가도 막 죽자 살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산을 즐기고 요산요수 하듯이 야. 즐기면서 하시는 것을 오. 추천드립니다.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프로필 세 줄 나갔는데 또 마지막 줄에 팔씨름 국가대표. 그게 딱 되게 멋지게 멋있네요. 나갑니다. 너무 웃긴 댓글이 있어요. 아까 그 우리 한의사 선생님 사진 네네. 이렇게 볼 때 백하늘 바다님이 우리 남편은 뭐하냐. 닥터 헐크님 덕분에 불금에 부부싸움 예약할 판. 아, 좋은 기운 드리러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하지 싸움을 마세요. 일으키시다니. 아, 안 됩니다. 안 우리 됩니다. 와이프 안 보고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지금부터 아. 해도 괜찮아요. 그 뭐지? 아내랑님이 증량 감량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증량과 감량을 할 때 첫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정하거든요. 사실은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좌절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팔씨름도 제가 5월 달하고 7월 달에 대회를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증량도 하거든요. 예, 예. 사실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찌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까지는 잘 찌는데 그 이상 찌우려면 정말 이것도 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찌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주 즐겁게 자기가 목표에서 하면 됐고요. 저도 이제 살 뺄 때 힘드니까 어떤 제가 10년 동안 몸짱대를 나갈 거야 이런 상상을 스스로 해놓고 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작년까지 7년째 갔고 오. 이제 올해도 연말에 아마 지금하고 달리 지금에서 한 15에서 20kg 도 빠진 상태로 또 대회를 나갈 거고요. 그럼 목표를 정한 게 첫째. 두 번째로는 증량과 감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있지만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으니까 짧은 시간에 빼도 어느 정도는 버텨내지만 좀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긴 시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목표 감량을 해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감량을 하실 때 내가 10kg 하겠다라고 하면 조급함보다는 좀 즐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다이어트 하실 때도 또 도반이 있어주면 좋잖아요. 네. 같이 힘께 가족이 응원이 있어야 맞아요. 할 수 있지. 야,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또 좌절하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응원도 같이 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한의사시니까 좀 네. 궁금한 게 이 운동 뭐 찌고 빠지고 할 때도 있고 운동할 때 좀 몸에 좋은 뭐 한약이나 한약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한의학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에 뭐 일망 우리가 많이 아는 쌍화탕 같은 경우도 네.
옛날에도 옛날 이제 왕들이 막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력이 떨어지고 피곤할 때 먹었던 게 쌍화탕이거든요. 네. 그래서 쌍화탕에 약간 변형시켜서 쌍화탕을 먹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한약재들 모과차도 도움이 되고요. 모과. 체질에 따라서 손발이 차가우시면 십전대보탕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십전대보탕. 기력 이제 그런 처방들은 한의원에서 가깝게 이렇게 처방 받으셔도 되고 요즘에는 보험약으로도 되게 저렴하게 또 기력 회복하고 운동할 때 후유증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적 접근으로 한약을 이용하신다면 아마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아니 한의사님 딱 본인 운동하시고 딱 그 드시고 하면 누구보다 그거 더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체험을 해보신 거니까 더. 네, 더 네. 그러네요. 한의사라면 한약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영양제를 안 먹거든요. 한약제를 통해서 저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자 우리 하은에커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네네. 우리 그 두 가지인데 아까 수족냉증 관련해서 찹쌀이 수족냉증에 좋냐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아드님이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면서 그 차가운 체질이시래요. 그것도 수족냉증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 찹쌀은 네. 한의학적으로는 보면 약간 맵쌀하고 찹쌀 중에 찹쌀은 약간 따뜻한 성질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찹쌀을 드실 때 또 소화가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찹쌀을 일단 볶아서 쓰는 걸 추천해요. 볶아서. 예, 볶은 다음에 그걸 찬물로 쓰셔도 되고요. 예. 밥을 하실 때도 좋고요. 죽을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 특히 새벽에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따뜻하게 찹쌀죽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찹쌀죽. 예, 그 볶은 다음에 또는 다음에? 볶아서 볶아서. 쓰시면 온성이 따뜻하게지는 성질이 조금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수한 맛도 훨씬 더 풍부해지니까 맵쌀도 볶아서 쓰면 수족냉증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불맛 나게. 네, 약간 볶아서. 맛있겠는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땀을 동반한 네. 손 차가운. 보통 이제 저도 환자를 보면 20대 남자분들 중에는 수족냉증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20대 전후로 해서 수족냉증이 온 친구들이 대부분 마른 형에 약간 거분잡잡할 수도 있고 좀 마른 형이 많거든요. 긴장성으로는 수족냉증이 많으세요. 그리고서 손에 땀이 엄청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수족 다한증과 수족냉증을 병행한 건데 땀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열이 빠져나가니까 더욱더 차가지는 거 반복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긴장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거에 맞춰서 수족냉증과 수족 다한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시면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 약간 그냥 어투나 말하시는 그 스피치 스킬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약간 좀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되게 약간 좋은 라이프 스타일 말씀을 해주셔서 코치.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반성하시나요? 네. 약간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네. 제가 좀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같이 되는 하시죠. 계기가 아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이 해요. 이렇게 무슨 운동 뭐 같이 하자고 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등록합시다 선배님 이렇게 네. 하면은 자꾸 스물스물 미꾸라지처럼 그건 바뀌어요. 운동이 싫은 게 아니라 하은 앵커가 싫어가지고. 아, 아,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매주 월수 금요일 본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상클 2교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 아침 8시에 저희 또 상암동 클래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면 상클하세요 하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